저는 이 문화를 폄하하고 무작정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사회 문화에서 그리고 모든 방면에서 K로 시작하는 그 나라가 돈을 너무 숭상시하고 있다는 건 맞다는 거야. 심지어 그게 결혼과 연애에서조차 저렇게 직접적인 유의미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할 때 돈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못한다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니까.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청년은 왜 사랑을 미루나, 연애가 사라진 나라라는 공영방송의 영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연애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 방송사에서 심도 있게 다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그래프 하나로 모든 설명이 가능합니다. 소득 구간별 누적 연애 횟수인데요. 미국과 스페인은 소득 하위가 연애 횟수가 낮기는 하지만 상위로 갈수록 연애 횟수가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경제력과 연애 횟수와의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소득 하위의 연애 횟수가 굉장히 낮고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애 횟수도 많아지는 걸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은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는 연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필요하다. 돈 없으면 연애도 못한다 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 영상을 요약하면 이 그래프라. 이건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돈에 대한 집착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이 문화를 폄하하고 무작정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사회 문화에서 그리고 모든 방면에서 K로 시작하는 그 나라가 돈을 너무 숭상시하고 있다는 건 맞다는 거야. 심지어 그게 결혼과 연애에서조차 저렇게 직접적인 유의미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할 때 돈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못한다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니까. 그럼 뭐다? 문화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의 목적이 돈은 아니잖아. 특히 남자들에게서는 사랑이 최우선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는 말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이야기와 연결시켜 봐야 되겠죠. 어떤 겁니까? 국제 연애에 관련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보여드린 예시를 보더라도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는 연애를 시작하는 것조차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지표를 봐도 아실 수가 있듯이 돈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돈과의 상관관계가 연애와 굉장히 낮잖아. 그리고 이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또 뭐가 있죠?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질문에 전 세계 국가들은 가족 혹은 직업 또는 나의 건강 또는 친구를 꼽았지 않습니까? 반면 K로 시작하는 그 나라는 뭘 1순위로 꼽았었죠? 물질적인 풍요, 즉 내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불어 어떤 한 자료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니 아들의 상영원 지수를 알 수 있는 소득 동질원 지수인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남자와 나의 경제력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사국 중에 어떤 나라가 남자의 경제력 대비 나의 경제력이 낮죠? 결혼을 통해서 상양혼을 하려고 합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가 압도적으로 수치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은 상양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죠. 거기에 또 하나 소득별 기혼 비율인데요. 언니 아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을 잘하고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결혼을 잘하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벌수록 눈만 높다 이거지 않습니까? 반면 남자들의 소득별 기혼 비율을 보면 누가 짜놓은 거 마냥 돈 못 벌면 결혼 못하고 돈 잘 벌면 결혼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 못 버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생기고 성격 좋은 사람 있을 텐데 키 크고 어깨 넓은 사람 있을 텐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돈 잘 벌면 결혼 잘하고 돈 못 벌면 결혼 못 하잖아요. 이게 돈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됐냐? 그러니까 자기의 돈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라면 사랑보다 돈을 중요시 여긴다면 당연히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해야지 내 인생관이 맞겠죠. 물론 돈에 대한 집착만 강하고 벌 줄 모르면서 쓸 줄만 아는 여자랑 살면 불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버티셔야 되는 내용들이고. 하지만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면 내 여자는 나를 돈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ATM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내연보다는 국제 결혼을 해야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잖아. 제 이야기가 굉장히 논리적이죠. 문화의 차이라니까. 돈에 대한 시각이고 그리고 이게 국제결혼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들만 봐도 그렇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리카이 데키마스까? 그리고 이 영상의 지표도 오류 이야기들인데요. 어떤 오류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입니다. 연령대별 교제 의향 그래프인데 이 자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연령대별 교제 의향인데 남자들은 나이가 많던 적던 70%대로 항상 일정하게 교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언니 아들은 어떻습니까? 20대에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30대 후반이 되면 갑자기 뚝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잖아. 우리의 사전 지식을 대입하면 이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애를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연애 프로그램에는 환장할까? 아니 맞잖아요. 그 잘나가는 연애 프로그램들 다 누가 보죠? 남자들이 시청하나요? 남자들은 그런 거 보지도 않아.
지원 여성들이나 30대 중후반을 미혼 여성들이 그거 대부분 시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출연자들 나이대도 여출 보세요. 30대 후반에서 40대들밖에 없다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언니 아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설문조사만 하면 연애에는 관심이 없대. 벌써부터 모순이 생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미팅 행사를 봐도 남자들은 지원합니까? 안 한다니까. 언니 아들이 남자 지원율이 2배나 된다고. 그런데 저 언니 아들이 설문조사만 하면 연애에 관심이 없대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연애하고 싶다 비율이 70%인데 언니 아들은 50%도 안 된다는 이런 자료를 보면 이상하게 느끼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런 객관적이지 않는 지표, 즉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있는 지표들은 설문조사 당사자들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 말에 논리적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한 자료들과 이 자료를 비교해보면은 그럴싸하죠. 그리고 2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연애를 안 하는지 인터뷰했는데 20대 언니 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을 안 한 중년 여성들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멋있게 묘사되고 결혼을 안 한다는 게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진취적으로 살 수 있다고 비춰져서 20대들이 연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맞아요. 결혼을 하면 어쨌든 가정이라는 게 생기고 돌아가야 하고 돌봐야 할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내가 원할 때 어딘가에 갈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자유롭고 좋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미혼으로 나이 들어서 살고 있는 선배 언니 아들이 너무 멋져 보이고 미디어에서 SNS에서 그렇게 포장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 어떻게 포장되어 있냐고요? 그런 예시를 본 적이 없다고요. 보여달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난 내 여자라니까 40대 여성이 뜬다. 달라진 결혼식 풍경. 대세는 40대 신부 괜찮을까? 40대 초 신부가 대세. 연상연하 커플 최다. 대세가 된 만혼. 40대 초반 신부수 증가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뉴스 기사에서조차 오류가 있어요. 뭐가 오류인지 아십니까? 기사에서 비교한 건 40대 초반과 20대 초반을 비교해서 40대 초반이 20대 초반보다 결혼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반현재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인데 20대 초반에 결혼 안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비교하려면 40대 전체랑 20대 전체랑 비교해야지. 이게 뭔 짓이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20대 초반에는 당연히 결혼하기 어렵겠지. 그러니까 그거야. 미디어는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그리고 관심층의 유도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40대 미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진짜로 40대가 20대보다 결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교묘하게 만든다는 거야. 거짓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도록 유도한다는 거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런 걸 보고 있으면 20대에 결혼하면 바보 같잖아. 40대에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잖아. 40대에 결혼해도 연상연하로 결혼하는 커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건 남자들이 연상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죠. 현실에서도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잖아. 심지어 언니 아들이 직접 이야기했던 말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들이 아니고 어떤 것들이죠? 20대에 결혼하는 건 바보짓이다. 40대에 결혼해도 늦지 않다. 여자는 40대가 되면 와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봐봐. 뉴스뿐만 아니라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출연자들 나이만 봐도 얼마나 나이 많은 미혼들을 포장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다니까. 일본 연애 프로그램에는 고등학생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반면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 언니 아들 나이가 얼마 때인 줄 아십니까? 일본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 고등학생들의 엄마뻘이 출연한다니까.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진짜로 30대 후반에서 40대가 출연하잖아. 일본은 고등학생이 출연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연애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일본은 결혼 장려, 출산 장려라면 K로 시작하는 그 나라는 결혼 장려, 출산 장려가 아닌 거지. 그냥 순수하게 30대, 40대 언니 아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것만을 목표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있는 언니 아들이 결혼을 일찍 하고 싶겠습니까? 결혼이 장려가 되겠어요? 되겠냐고. 출연자들 나이가 전부 다 30대 후반에서 40대인데 일본은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이 출연하는데 아니 제가 저 나이 많은 언니 아들을 무작정 비난하고 비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K국의 연애 프로그램에는 장모들이 나온다까지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 실제로 장모 나이들인데. 그리고 20대 언니 아들의 연애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글들. 우리나라 여자 10명 중에 7명은 예쁜데 남자는 10명 중에 2-3명만 잘생김. 그게 잘 꾸미는 거랑 자기 관리인데 그것만 해도 평타 칠 텐데. 라면서 여자는 10중 7 예고 남자는 10중 7 못이라는 가스라이팅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 때문에라도 20대 언니 아들이 내가 못생긴 남자랑 연애하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10중 7예인데 10중 7못이랑 사귀는 거는 우리 타산이 안 맞잖아.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사실은 유전자상으로 화장 지우고 나면은 비슷한
비슷하게 생겼을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돈이 있을수록 연애 횟수가 많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연애 횟수가 돈과 상관없는 것만 봐도 뭘 아실 수가 있죠. 아,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남녀가 왜 연애를 포기하고 있는 건지 알겠다.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이게 어려워가지고 50분 동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논리적으로 비약한 겁니까?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